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입니다. 이제 곧 4학년이 되는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네, 어, 4학년이 되면은 교과목은 3학년 때랑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실험 관찰, 과학이죠. 그리고 도덕, 미술, 음악, 체육, 네, 이렇게 되고요. 1순위도 3학년 때와 비슷합니다. 1순위는 영어입니다. 여전히 영어고요. 그 다음에 수학, 독서가 2순위, 그리고 국어, 독해, 어휘, 사회와 과학, 체험이 3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 영어는요. 3학년 때와 다른 점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 이상 그중에 30분은 듣기, 20에서 30분은 듣기 꾸준히 하고요. 그리고 1.5시간 읽기, 뭐 읽기에는 이제 읽어주기와 읽기가 포함이 되는데 읽어주기보다는 읽기가 더 많아야 되죠. 그리고 기타 30분, 뭐 단어를 외운다든지, 뭐 쓰기를 좀 연습을 한다든지, 뭐 문법을 조금 한다든지, 네, 본격적인 문법은 아직 안 들어가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읽기용 책은 네, 가급적 문학 위주가 좋습니다. 뭐 판타지도 괜찮습니다. 네, 한글 책도 비문학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담을 더 최대한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문학 위주로 영어 책을 네,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학원으로 진행을 한다면 도서관 컨셉의 학원을 하나 더 추가로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어 학원만 2개를 보내는 거죠. 그럼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애는 초중고 다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초등 때 이 시기에 영어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이후에 중고등 때 사교육비가 덜 들어갑니다. 많이 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는 중요한 거는 영어 읽기를 최대한 많이 만나야 돼요. 네, 그 생각으로 사교육비가 좀 더 들더라도 네, 좀 집중적으로 네, 만나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내년, 그러니까 5학년이 되면은 이제 수학 선행입니다. 선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영어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행 시작 전 1년 몰입 영어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중에 수학입니다. 수학은 네, 주 3회 그리고 한 번 할 때 1시간 정도로 해야 될 학습량을 소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계속 강조합니다. 연산은 필요한 만큼만. 네, 정말 연산은 정말 필요한 만큼만. 네, 지금 10분, 20분이 아까운 시기거든요. 네, 정말 우리 애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쓸데없이 네, 그리고 힘 빠지게 하는, 그다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연산. 네, 필요한 만큼만. 네, 그리고 핵심은 뭐죠? 수학 공부의 80%는 뭐라고요? 내신 문제 해결력 기르기입니다. 그래서 내신 교재 2권, 한 학기에 내신 교재 2권을 진행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그리고 3학년 때부터 개념, 전 영역 개념이 중요해진다고 했죠. 네, 4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원에 나오는 개념들은 하나하나 다 제대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수, 만, 억, 조 나오거든요. 네, 그 큰 수의 개념. 그리고 더 중요한 각도, 네, 예각, 둔각,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도형들이 나오고 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형 이동이 나옵니다. 뭐 뒤집기, 돌리기, 밀기 이거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교과서 나오는 만큼만 하고요. 시험 봤는데 틀린다. 그러면은 이거 완벽하게 마스터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냥 열심히 네, 끝. 네. 네. 이 도형 이거 이동 뭐 잘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으니까 네, 여기에 너무 에너지 많이 뺏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4학년 수학은 어떤 의미냐면은 선행 전 학습 습관과 능력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자, 5학년 때는 선행을 해야 된대.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대. 자, 이제부터 선행하자. 그러니까 수학 시간을 대폭 늘리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1년이 4학년입니다. 4학년. 네, 그래서 수학을 그렇다고 또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네, 아이가 크게 어색하거나 네, 부담스러워하지 않게끔 그렇게 습관과 능력을 들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번 겨울방학은 자, 수학은 또 제가 벽돌 쌓기라고 그랬죠. 네. 3학년이 약하면 3학년 복습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3학년 거부터 좀 최대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만약에 3학년이 잘 됐다 그러면은 4학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물리적 시간 확보를 좀 한 다음에 4학년 때 이제 수학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이제 제가 짚어드리는 건 뭐냐면, 가능하다면 심화를 해보자 합니다. 네. 그래야지 5학년 때 이제 선행을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심화를 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심화도 되느냐가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된다는 전제하에 심화를 되는데 심화 안 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5학년 가서 더 바빠지거든요. 또 심화도 또 경험을 해야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네, 가급적 심화를 네,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시기,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순위인 독서는요. 네,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을 비문학을 7 또는 심지어 8까지 강조할 정도로 네, 비문학 읽기를 계속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네, 이유는 국어의 절반인 문학을 뺀 나머지는 다 비문학. 네,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읽기 능력은 비문학으로. 네, 이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독서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한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비문학 쪽 비중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중에 1위는 이제 한국사입니다. 제가 3학년까지는 사회를 1순위에 놓고서 책을 읽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4학년 때는 한국사예요. 그래서 제 한국사 책을 1순위에 놓고서 아주 쉬운 통사책,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부터 근현대까지 쭉 전 시대를 다룬 통사책 중에서 쉬운 통사책도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인물책, 그 다음에 생활문화책, 네, 이런 책들, 네, 그 다음에 저 옛날 문화, 네, 이런 책들도 섞어가면서 네, 한국사 책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나 과학이나 뭐 기타는 이제 2순위에 놓고서, 네, 2순위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읽혀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건 이제 아이의 선호도에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 시기는 몰입 영어를 하면서 수학도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독서 시간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시간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 가급적 매일 한 권이라도, 네, 그래서 계속 책을 읽는 습관을 유지하는, 네,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 쪽에서는 이제 그 문고판 말고 명작 쪽을 좀 읽어보는 게 좋은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명작은 전체 다 읽힐 필요 없습니다. 네, 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네, 그런 명작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분량이 좀 되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두꺼운 뭐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분량이 좀 되는 그런 명작을 정말 재밌게 읽어보는 경험, 문학 파트에서는요. 네, 그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문학 책 중에는 한국사가 1순위이긴 한데, 이순위 책들 중에는 세계 문화에 제가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배경 지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되게 다양한 네, 그런 경험들을 책을 통해서, 아,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문화들이 있구나, 네, 이렇게 세계 문화를 읽어볼 만한 시기니까, 네, 이 세계 문화 영역 책도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어입니다. 국어는 그래도 아직도 독서로 해결하는 게 더 좋은 시기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4학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책을 잘 안 읽었다, 못 읽었다, 뭐 어쨌든 이제 독서가 이제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부터라도 독서로 하기에는 이제 좀 늦었습니다. 네, 왜냐 영어에다가 뭐 수학에다가 뭐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 아이가 이제 네, 이제 그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다고 해서 막 그게 또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독서가 만약에 이제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판단이 되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국어 쪽도 괜찮은 사교육을 좀 찾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아직은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독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걸로 국어를 대비하는, 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독해 연습, 네,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국어 문제집이죠. 네, 그 국어 문제집에 있는 독해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그거는 일주일에 2회 정도, 네, 혹시 조금 더 해도 된다면 3회 정도를 하면서 그 독해 문제를 풀면서 아이의 그 독해 능력, 객관적 읽기 능력도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독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도 훈련도 하는, 네, 그런
그런 식의 이제 병행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직은. 네. 그다음에 독해 교재는 독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재 양보다는 부담이 적은 쪽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독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평가와 훈련, 네, 여기에 의미를 두고서 좀 가볍게 병행을 하는 것은 괜찮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국어 읽기 능력을 위해서 한자나 어휘를 만약에 병행을 하신다면 읽기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자나 어휘도 공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독해 문제도 푸는 데다가 한자도 하고 어휘도 하고 이래 버리면 이제 가지수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냥 한자나 어휘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읽고 이해하고 까먹는 방식으로, 그래서 한 20분 정도만, 네. 그래서 조금 지겨워진다 싶을 때 딱 끝나는, 네, 그런 식으로 좀 부담 없게. 네. 왜냐하면 그렇게 읽고 이해하고 까먹어도 그 어휘를 이해한 어휘를 독해 교재나 책이나 국어 교과서나 아니면 또 사회과학 그 교과서나 이제 공부할 때 또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 없게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렇게 국어는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으로는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이 시기는 일단 그 교과 학습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네, 각 과목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3학년 때 내용보다는 4학년 때 내용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승을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그 덜 순종적으로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네, 아직 사춘기가 오진 않지만, 네, 이제 애들이 이제 컸어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종종 나쁜 눈을 하고 아빠 엄마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애가 나쁜 애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커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갈림길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상위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하위권으로 가느냐, 이 이제 갈림길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부분들만, 네, 이렇게 잘 제대로 집중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 이 시기 체험은 양보다 질입니다. 네, 굳이 막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체험을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해보는, 네, 그런 게 좋고요. 역시나 인간은 원래 그래요. 뭐 설명을 막 듣는 거는 내가 진짜 저걸 제대로 알아야겠다라고 어떤 이렇게 동기가 강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는 체험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과학. 사회과학은, 네, 빨리 말씀드리면, 자,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면서 사회도 잘하면서 과학도 잘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하면은 다수의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은 70점 단 제대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점수 숫자보다는 그 점수만큼의 성적을 받을 때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과학 교과서 내용 전부 다 제대로 공부하면 물론 좋지만, 네,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네, 그러면은, 네, 부분이라도 제대로 공부해 보는, 네, 그런 경험을 하는지, 내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컸기 때문에 영재반, 경시대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려오고, 네, 그다음 고민이 시작이 될 건데요. 저는 그냥 해당하는 아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 했습니다. 네, 저희의 네, 제 아이 자랑을 하면은 뭐 전교 1등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네, 왜? 아이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영재반을 들어가고 경시대 대비를 한다는 거는 별도의 시간을 더 빼는 거예요. 그냥 경험 삼아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경시대를 그냥 경험 삼아 해보자 그러면 평균 이하 점수 나올 거예요. 네, 그럼 뭐하러 그런 경험을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네, 그럼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별도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게 1순위냐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무슨 얘기냐?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 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걔네들은 해도 됩니다. 네, 걔네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다수의 아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1순위, 그다음에 2순위, 네, 얘네들부터 제대로 하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게 낫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안 나와요. 네. 네, 영재반 경시대회까지 할 시간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영재반 경시대회가 대입을 좌우하진 않아요. 네. 다수의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자, 초등학교 3학년 이제 겨울방학 이제 4학년이 되죠. 네, 4학년 대비 핵심 갈림길의 시작이다.
네, 그래서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부터 챙기세요. 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복잡하게 무슨 영재반 경시대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선순위부터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의 1순위는 영어입니다. 네, 마지막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꾸준히 만나는 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학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시기는 수학 선행 1년 전 시기입니다. 네, 최종 준비 시기거든요. 그래서 4학년 수학을 부담 느끼지 않는 정도로,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습관이 들었고 어느 정도 능력이 훈련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안정적으로 준비가 되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수학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자, 독서가 가능한 마지막 1년입니다. 네. 그럼 5학년 되면 독서를 아예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이제 5학년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아집니다. 네, 일단 수학 선행이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놓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가, 내신 영어로 들어가는 게 이제 5학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문법 들어오고 뭐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기 전 1년이거든요. 1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책 읽을 시간을 또 늘릴 수도 없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쭉 챙기다 보면은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또 마지막 1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편한 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은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초등학생들용 책을 보는 게 편해요. 초등학교 고학년용 네, 역사책을 보는 게 편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아이한테도 편한 책을 보여주셔야지 아이가 부담 없이 책을 놓지 않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독서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네, 이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온갖 정보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12가지 주제로 온라인 줌 강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강의 일정과 주제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매 주제당 1시간 20분 집중 강의입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제가 말을 할 때 좀 이렇게 조심조심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강의할 때는 이제 그런 거 없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도 넣어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알차게 잘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